달서구 감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푸른방송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뜻깊은 환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19일 달성종합스포츠파크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별빛봉사단은 지난 19일 송현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대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14일 광복절을 맞아 화원번역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와 함께 태극기와 태극덕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는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사진의 세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는 지난 21일 가창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제로 교육 및 그립톡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퇴원 환자 회복의 질 운영 노하우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다룸봉사단은 말복을 맞아 지역 장애인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2026 다사 청소년 버스킹 축제가 지난 14일 서동초등학교 아름홀에서 열려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선보였습니다. 제28회 달서구청장기 볼링대회가 지난 17일 사무볼링장에서 열려 전국 동호인들이 실력을 겨뤘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2일 고3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7학년도 대학 수시 입학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1일과 12일 피서철 주요 시설에서 달서 아이 안전하게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달서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11일과 12일 어린이 급식소 조리원을 대상으로 조리사랑의 클래스 특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달성군 의회는 지난 21일 제10대 의회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에 선정돼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안내로봇 세대를 도입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달성군협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화천군에서 평화통일 공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달서문화재단은 9월 3일 포옹 야외음악당에서 2026 소나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달서문화재단이 9월 10일 저녁 7시 월광 수변공원에서 시를 노래하는 달빛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20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 의회 서보영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집니다. 달서구 감삼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21일 지역 대표 케이블 방송사인 푸른방송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뜻깊은 환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김혜숙 동장과 김은정 총괄팀장, 김재은 맞춤형복지팀장이 함께 참석해 푸른방송 조연수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감삼동이 지닌 고유한 지역적 특성을 공유하며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온 푸른방송이 앞으로도 주민 화합을 이끄는 선한 영향력을 넓혀주길 기대하며 감삼동의 깊은 역사성과 전통을 바탕으로 함께 살기 좋은 따뜻한 마을을 만들어 가자는 대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푸른방송 조연수 대표이사 역시 지역에 뿌리를 둔 향토기업으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감삼동의 발전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지속해서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특히 고 해산조경제 선생의 숭고한 정신이 서려있는 해산고택 등 감삼동 고유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정겨운 마을 만들기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지난 8월 새롭게 부임한 김혜숙 본장은 평소에도 감삼동 골목골목을 직접 발로 뛰며 주민들의 소소한 불편 사항을 챙기는 등 현장 중심의 따뜻한 행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19일 달성 종합스포츠파크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실질적인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훈련에는 달성군을 비롯해 제501여단 사대대, 달성경찰서, 달성소방서, 경찰특공대,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달성군 체육회, 한국전력 남대구지사, KT 달성지사 등 9개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폭탄 테러로 인한 시설 파손 및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테러범 침투 상황 전파를 시작으로 대피훈련, 테러범 진압, 폭발물 수색 및 해체,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유관기관의 대응활동과 시설물 피해 복구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전처럼 수행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테러는 막대한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빈틈없는 안보 재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송현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빛봉사단이 발대식을 열고 공식 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웃을 향한 정과 온기로 마을을 환하게 밝힐 특별한 봉사단이 첫걸음을 내딛었는데요. 별빛봉사단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림살이를 살펴온 전 현직 통장들이 마을을 더욱 깨끗하고 따뜻하게 가꾸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 결성한 봉사단체입니다. 단원들은 앞으로 거리 정화 활동을 비롯해 무료 급식 봉사, 어르신 돌봄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하고 세대 간 소통과 정이 넘치는 송현일동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강승구 주민자치위원장과 배민균 송현 희망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지역 내빈들이 참석해 별빛봉사단의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이어진 위촉장 수여식에서는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촉장이 전달되며 봉사단으로서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또 선서식을 통해 참석자들은 주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며 지역 사회를 향한 따뜻한 첫 약속을 새겼습니다. 송현일동 주민들이 모여서 별빛 봉사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마을을 만들고 따뜻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별빛 캠핑장 이름을 따서 별빛 봉사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거리 질서라든가 환경 정화 또 어른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의 손길이 가는 곳에 봉사를 하고자 따뜻한 마을과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별빛봉사단은 송현일동 행정복지센터와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 복지 증진과 더 나은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송현일동은 봉사단과 협약식을 개최하고 깨끗한 마을을 위한 활동과 또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주민과 행정의 뜻을 모은 가운데 지역의회에서도 별빛봉사단의 활발한 활동을 격려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현 1, 2 본동 볼리동 구의원 고명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송현 1동 별빛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인데 저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전직 통장님들과 함께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발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도움 주시고 송현 1동을 위해서 이렇게 뛰어다니시는 주민들이 너무 보기 좋고 저도 열정을 다 보태서 송현 1동을 위해서 저희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별빛봉사단의 작은 실천이
송현일동을 더욱 온기 넘치는 마을로 만들어 가길 기대해 봅니다. 별빛 봉사단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덕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화원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덕을 건네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앙증맞은 목소리로 전한 작지만 힘찬 구호는 독립유공자의 헌신을 되새기는 감동의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행사를 지켜본 한 주민은 일상에 치여 광복절을 잊고 지냈는데 아이들이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아이들이 정성껏 전한 태극기가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울림이 되었길 바란다며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이 미래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는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예술 놀이터 사진의 세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쇼폼 콘텐츠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필름 카메라를 통해 아날로그 사진의 특성과 사진이 완성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들은 사진의 역사와 사진기의 발전 과정, 빛과 구도 등 기초 이론을 배우고 필름 카메라를 직접 다루며 야외 촬영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필름 카메라는 촬영한 결과물을 즉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스마트폰과 차이가 있는데요. 청소년들은 제한된 필름 안에서 촬영할 장면과 구도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셔터를 누른 뒤 사진이 인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인화된 사진을 확인한 뒤에는 직접 사진 앨범을 꾸미며 촬영부터 인화, 작품 제작까지 사진 한 장이 완성되는 전 과정을 체험했습니다. 빠르게 촬영하고 결과를 바로 확인하는 디지털 방식에서 벗어나 한 장의 사진을 고민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 사진의 가치와 아날로그 감성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 예술 놀이터를 통해 사진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 분야를 접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가 지난 21일 가창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제로 교육 및 그립톡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26 주민문화활동 지원 사업인 모두의 문화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사업은 가창권역 시민그룹인 가창 보이스피싱 제로가 주관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체험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단순한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직접 그립톡을 만들며 범죄 예방 수칙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가창 보이스피싱 제로는 문화예술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결합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디지털 격차 해소와 안전한 지역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활동 단체입니다. 기존에는 어르신들이 범죄 예방 교육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대상이었다고 하면은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직접 그립톡을 만들고 안전수칙을 표현하며 서로의 작품을 나누는 문화적 주체이자 동네 안심 파트너로 참여 양식이 변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어르신은 이전에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걱정이 컸는데 직접 체험하며 배우니 훨씬 안심이 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했고 그런데 수업 듣고 나니까 두려움이 줄어든 것 같아요. 문화도시를 통해서 주민들 일상생활이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한편 달성문화도시센터 관계자는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 활동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주민 밀착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4일 달서구청 대회의실에서 퇴원 환자 회복의 집 운영 노하우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숙박시설을 복지자원으로 활용한 퇴원 환자 회복 지원 사업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인데요. 이날 공유회에는 대구시와 구군,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달서구의 통합돌봄 추진 현황과 회복의 집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달서구의 달서가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 주거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달인의 집은 병원 치료를 마쳤지만 당장 자택 복귀가 어려운 퇴원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숙박시설을 복지자원으로 전환한 주거 혁신 모델입니다. 특히 별도의 시설을 새로 건립하지 않고 기존 숙박업소를 활용함으로써 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시설 내에는 안전바와 미끄럼 방지 매트, 기상벨 등 안전장치를 보완해 환자의 안전한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주거 지원과 통합돌봄 서비스를 각각 신청할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일괄 제공받는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복지 측면 외에도 민관산협업을 통해 지역 숙박업소를 활용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을 높이 평가받습니다. 퇴원 환자 회복 지원뿐만 아니라 무더운 여름철 취약계층의 임시 거처로도 활용되는 등 생활 밀착형 복지 자원으로 확장성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성과 창의성을 인정받아 지난 6월 달인의 집은 2026년 대구시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다만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달서 365 후원 사업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자체 구비 확보 등 안정적인 예산 편성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서구는 이번 공유회를 계기로 통합돌봄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정과 운영 체계를 갖추고 지속 가능한 사업의 우수 사례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다룬봉사단이 2026년 말복을 맞아 지역장애인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나눔 활동에 나섰습니다. 다룬봉사단은 지난 14일 달성군 장애인 복지관을 찾아 복지관 이용 회원들을 대상으로 말복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지역장애인들의 기력 회복을 돕고 따뜻한 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봉사단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 200인분을 배식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또한 복지관의 앞치마 100개를 함께 후원하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나눔 행사에는 농협 달성군지부에서 5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곽동안 달성군회의 의장이 방문해 삼계탕 배식 봉사에 함께 참여하며 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곽 의장은 앞으로도 달성군회에는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삼계탕 맛있게 드시고요. 올여름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계탕 후원은 달성군의 농협군지부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나와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달성군 군지부에 늘 감사드리고요. 지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달성군의 달과 보훈단체에 훈을 따서 명명된 다룬봉사단은 지역 내 이웃과 보훈가족을 살피는 대표 봉사단체입니다. 이처럼 다룬봉사단은 계절과 절기마다 꼭 필요한 맞춤형 나눔 활동을 다채롭게 전개하며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
끼와 재능을 선보인 2026 다사청소년 버스킹 축제가 지난 14일 서동초등학교 1층 아름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다사읍이 주최 주관하고 다운청소년 사랑나눔이 후원한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문화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문화적 역량과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본선 무대에는 지난 7월 다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치러진 예선을 뚫고 올라온 총 20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사읍 관내에 주소를 둔 초, 중고 대학생들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행사는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심사 기준 안내, 본선 20개 팀의 경연과 초청 공연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경연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어진 시상식에서 댄스 부문의 최소은 학생이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최소은 학생에게는 상금 3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이어 열린 부문별 시상에서는 전수인 외에 6명으로 구성된 댄스팀과 정유진 학생이 우수상을 받아 각각 상금 2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장려상에는 서동 뮤지션, 권하은 학생, 유니티팀이 이름을 올리며 각각 10만 원의 상금을 받았으며 인기상은 상금 10만 원과 함께 한선미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한편 주최 측은 대회 참가에 열정을 보여준 학생 전원에게 참가상을 전달하며 경연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2026년 다사 청소년 버스킹 대회를 후원하게 된 사단법인 다운 청소년 사랑 나눔입니다. 우리 다운 청소년 사랑 나눔은 우리 지역에서 한 22년간 이런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인데 올해는 특히 다사읍에서 이렇게 주관과 그 주최를 해주셔서 더욱 더 성황리에 할 수 있게 됐음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행사가 청소년들에게 또 꿈과 용기를 줄 수 있고 청소년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버스킹 대회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전파돼서 청소년들이 본인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대에 오른 한 참가 학생은 그동안 친구들과 열심히 연습한 결실을 무대에서 마음껏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기뻤다며 지역 주민분들의 환호와 박수 덕분에 큰 자신감을 얻었고 오래도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대구 노림초등학교 4학년 최소은입니다. 한 달 정도 연습해서 대상을 받아서 행복하고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학원에 보내줘서 감사하고 아빠도 제가 무대에 올라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착한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저 대상 받았어요. 다사읍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열정을 마음껏 펼친 뜻깊은 자리였다며 현장을 찾아 따뜻한 박수와 격려를 보낸 지역 주민들 덕분에 축제가 더욱 풍성하게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볼링 동호인들의 축제인 제28회 달서구청장기 볼링대회가 지난 17일 사무볼링장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서구 볼링협회가 주최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달서구 소속 볼링클럽 동호인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올해로 28회째를 맞은 달서구청장기 볼링대회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동호인 간 교류를 위해 마련된 대회로 꾸준한 관심과 참여 속에 지역 볼링 동호인들의 대표적인 생활체육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판 달서구청장과 이선주 달서구의회 의장, 진미숙 대구시 의원, 김철희 달서구 의원 등 지역 인사를 비롯해 윤영호 달서구 체육회장과 김근태 달서구 볼링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생활체육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윤영호 달서구 체육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이 볼링을 즐기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새로운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달서구 올림동은 여러분들의 축제입니다. 오늘 한번 마음을 묻고 저희들로 또 많은 대화도 하면서 좋아하시는 볼링을 통해서 일상의 시름을 털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가자들은 각 클럽의 명예를 걸고 경기마다 집중력을 발휘하며 스트라이크와 스페어를 이어가는 등 치열한 승부를 펼쳤고, 경기장에서는 서로의 플레이를 응원하며 스포츠를 통한 화합의 분위기도 이어졌습니다. 대회 결과 단체전 우승에는 3호의 클럽, 준우승에는 하삼지비 클럽이 차지했으며, 개인전 우승에는 허성종 선수가, 준우승에는 김용우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역 볼링 동호인들의 꾸준한 참여와 열정을 확인하는 동시에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여가 문화와 부모인 간 소통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제28회 달서구청장기 볼링대회가 28년의 전통을 이어오며 지역 볼링 동호인들의 대표적인 생활체육축제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앞으로도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서구가 지난 22일 달서평생학습관에서 고3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7학년도 대학 수시 입학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남윤곤 입시 전문가를 초청해 최신 대입 전형의 변화와 맞춤형 지원 전략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 1:1 상담과 진로 코칭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달서선사관과 두리워터파크 등 피서철 주요 시설에서 달서아이 안전하게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경찰서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 양육 129 원칙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올바른 양육법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전달하며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달서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계명대학교에서 급식소 조리원 44명을 대상으로 조리사랑의 클래스 특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의 편식을 예방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대구 특산물인 사과를 활용해 사과 깍두기와 사과 파이 등 다양한 조리법을 실습하며 현장 실무 역량을 높였습니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조리원들의 현장 역량을 높여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의회가 지난 21일 제10대 의회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128명의 군민이 참여했으며 최우수상에는 옥포읍 성모 씨가 제안한 오늘을 담고 내일을 여는 달성군의회가 선정됐습니다. 오늘을 담고는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내일을 여는은 미래지향적인 정책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곽동원 의장은 군민의 뜻을 소중히 새기고 소통과 상생의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 조달청 20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선정돼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안내 로봇 세대를 도입합니다. 이번 선정으로 자체 예산 부담 없이 2억 700만 원 규모의 혁신 제품을 확보했습니다. 안내 로봇은 달성 화석박물관과 화원 역사문화 체험관에 배치돼 전시와 시설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고 다국어 서비스와 관람객 질문에 맞춘 맞춤형 안내도 제공합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24년 방역 로봇을 시작으로 안전 진단과 관람객 안내까지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확대하며 스마트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달성군 협의회는 지난 19일부터 1박 2일간 강원도 화천군 일원에서 평화통일 공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제2하나원 교육시설을 활용해 평화공존 교육을 진행하고 북향민과 자문위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백암산 케이블카와 평화의 댐 등 접경 지역을 둘러보며 분단의 현실을 체감하고 평화의 가치를 공유했습니다. 김무용 협의회장은 이번 행사가 북향민의 정착을 돕고 통일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였다고 밝혔습니다. 달서문화재단이 오는 9월 3일 호롱야외음악당에서 2026 소나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달서구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함께 마련한 대표 문화공연으로 댄스와 대중가요,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토주 댄스와 곰수 컴퍼니를 비롯해 가수 박미영과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출연해 역동적인 퍼포먼스와 흥겨운 음악으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2만여 명이 함께한 소나기 콘서트는 올해도 소통과 나눔, 그리고 음악의 즐거움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풍성한 문화공연으로 마련됩니다. 달서문화재단이 9월 10일 저녁 7시 월광수변공원에서 시를 노래하는 달빛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지역 신앙송가들과 함께 성악과 대중가요를 즐길 수 있는 문화 콘서트로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신앙송가 서도소, 오순찬, 이현정을 비롯해 소프라노 김나영과 테너 안혜찬, 대중가수 박강성이 출연해 다채로운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가을밤 월광수변공원에서 시민들에게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 감성적인 문화공연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20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도원동이 민관합동복지안전네트워크 업무협약을 체결한 소식입니다. 도원동은 지난 13일 도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내 복지안전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복지안전네트워크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도원동 행정복지센터와 도원동 스마트 복지안전협의체, 도원 119 안전센터, 대구파출소, 달서구 상인 종합사회복지관, 주택관리공단 대구가라밀, 한실들관리소 등 7개 기관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서경찰서 여청수사 1팀이 대구경찰청 베스트 여청수사팀에 선정된 소식입니다. 성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 1팀이 2026년 상반기 대구경찰청 베스트 여청수사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7회 연속 베스트팀에 선정됐습니다. 여청수사 1팀은 관계성 범죄, 성폭력 피해자 검거와 가해자 격리, 피해자 안전조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권창현 서장은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비슬산과 사문진을 품은 달성아리랑을 정식 발매한 소식입니다. 비슬산과 낙동강, 사문진, 나루터 등 달성의 자연과 정서를 담은 달성아리랑이 정식 발매됐습니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는 한국판소리보존회 달성지부와 함께 제작한 달성아리랑을 주요 음원 플랫폼에 공개했습니다. 달성아리랑은 전통 아리랑 선율에 달성의 지역적 특색을 더한 곡으로 비슬산과 낙동강, 사문진, 나루터 등 지역 명소와 풍경을 가사에 담았습니다. 센터는 음원을 교육문화 홍보 프로그램과 지역 행사 등에 활용하고 USB 형태의 실물 음반도 제작했으며 오는 9월 11일 열리는 2026 달성 대구 현대미술제 개막 축하 공연에서 첫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 어린이집 도서관에서 초등학생 글쓰기 수강생을 모집하는 소식입니다. 달성 어린이집 도서관이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체험형 글쓰기 프로그램 책과 함께 글쓰기 쑥쑥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책을 읽고 생각을 글과 말로 표현하며 창의력과 논리력,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과정 중심 수업으로 마련됐습니다. 모집 인원은 초등 1, 2학년 15명으로 달성 어린이집 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 접수 중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계명대학교와 월성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협약 소식입니다. 계명대학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와 월성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10일 지역 청년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지역 청년 발굴 연계와 진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취업 취약 청년의 사회참여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계명문화대학교와 강서소방서가 소방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소식입니다. 계명문화대학교는 지난 14일 강서소방서와 소방안전 분야 전문 인재 양성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통합 시뮬레이션 교육센터 공동 운영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대학생 현장 실습 및 교육과정 공동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8월 20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54만 달서구인 여러분, 동경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동, 유천동 지역을 두고 있는 서보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천동 지역 주민들의 수건이며 몇 년째 지지부진한 유천동 지역 중학교 신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며 신설 추진이 어렵다면 새로운 모델을 제안드리면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유천동 지역의 초등학교 재학생 수와 아동 청소년 인구는 달서구 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달서구 내 타 지역에는 행정동별로 최소 한 곳 이상의 중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유천동에는 중학교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유천동의 중학생들은 매일 2km가 넘는 원거리 통학길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과민학급 우려는 물론 왕복 수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험과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유천동 지역을 지도로 보면 지하철 차량 기지와 대로가 가로질러 있어 유천 초등학교 학생은 초등학교 졸업 후 상당수가 대진중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대진중학교 앞에는 달서 3번, 달서 5번 버스가 정차하는데 유천동에서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 아이들은 유천 내거리, 대로와 상하로의 먼 거리를 걸어 대진중고등학교로 등교해야 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달서 5번 버스 노선 개편과 연계하여 추후 5번 발언을 하겠습니다. 유천동 행정복지센터 쪽 지도를 보겠습니다.
유천동 일대에 용천초등학교와 한솔 한샘초등학교 3개의 초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없어서 3개의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월성동의 조암 월서중학교에 먼 거리로 배치받게 되고 유천동에서 아이들이 월성동의 중학교로 넘어오니 월성동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인근의 중학교 배치를 못 받고 상인동까지 밀려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신설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늘 언급되는 것은 부지 매입 및 건축에 따른 예산 문제와 학생 수가 줄 것이라는 막연한 예측에 의한 건립 지연이 될 것입니다. 영당고등학교 이전 예정 부지였던 월성동 717-1번지 일대 약 4,150평이 감정가 551억 원에서 시작하여 11회 유찰되어 12회 차에 170억 원의 학교 재단이 아닌 제3자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절차가 지연되면 학교 용지도 결국 학교의 손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며 유천동 부지 역시 논의만 지연된다면 같은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유천동의 중학교 예정 부지인 유천동 261-1번지 일대의 건립을 추계하자면 면적 12,000제곱미터 약 3,600평이므로 부지 매입비 약 200억 원에 최근 학교 건축비를 300억 원으로 추계하므로 약 500억 원으로 추계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위 금액은 추정 계산치이므로 실질적인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 300억 원이 넘어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며 최근 추세로 승인의 어려움과 함께 유천동 학교 용지 지정의 일몰제에 의한 용지 해제 압박이 되어 학교 용지가 민간 개발로 전환될 경우 향후 부지 매입 비용이 수배 이상 폭증할 수 있는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위 상황에 매몰되어 몇 년째 지지부진합니다. 지난 2025년 달서구 호산동에서 혁신적인 모델을 내세웠습니다. 앞에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델이 잘 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달서구의 벤치마킹을 올 사례입니다. 대구 달서구 파호초를 호산초에 통합하고 호산고 내에 중학교를 추가로 설립해 중고등학교를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 통합 운영 학교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호동과 호산동 일대의 초등생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었지만 중학교는 부족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하남시 한올중학교는 하남시 공원부지를 학교 용지로 무상임대에 31학급을 84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학교로 2026년 3월 개교했습니다. 이에 달서구 호산동 모델과 경기 하남시 한올중학교 설립 모델을 융합한 모델을 제시하며 논의를 제안합니다. 한솔초등학교 일부 학생을 한샘초등학교로 통합하고 한솔초등학교 일부를 분리하고 한마음공원 일부를 학교 부지로 통합하는 모델을 제시하며 논의를 개시하고자 제안드립니다. 기존 한솔초등학교의 2동의 건물 중 1동을 분리하는 것으로 새로운 건축비도 절감될 뿐더러 하남시 한올중학교 설립의 모델을 보자면 하남시 소유의 공원 부지를 분할해 학교 용지로 전환하여 건립함에 따라 용지 매입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이 방안이 실현되려면 여러 행정적 기술의 어려움 및 학부모님과 주민 여러분들의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토론을 시작하여 유천동 중학교 설립을 조속히 완료되기 위해 모두가 합심하여 뛰어보고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